안녕하십니까. 공조냉동공학 이론 교과목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로 첫 번째 냉동기초 연력학이 되겠고요. 냉동기초 연력학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단위계, 온도, 압력, 열량, 비열, 현열, 잡열, 동력, 열 전달, 냉동, 톤, 제빙, 톤 이와 같은 냉동공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물리량에 관련된 단위라든지 그리고 용어, 해설, 그리고 정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냉동 기초라든지 냉동기 구성이라든지 부속 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먼저 냉동 기초 연력학에 관련된 물리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는 절대 단위계, 공학 중력 단위계, 국제 SI 단위계가 있습니다. 절대 단위계는 물리 단위계라고도 하며 우주의 어느 곳에도 변화가 없는 그런 물리량, 즉 질량, 길이, 시간 이들을 기본 물리량으로 한 단위계를 말합니다. 공학 중력 단위계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중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 물리량으로 한 단위계를 우리가 공학 중력 단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중량, 힘에 대한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 그리고 압력에 관련해서는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 센티미터 이것을 우리가 공학 단위로 1A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단위계가 공학 중력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국제 SI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물리량들, 질량, 길이, 시간, 온도, 광도, 전류, 물질의 량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7개의 기본 단위계와 이런 7개의 기본 단위가 조합이 된 19개의 조립 단위로 구성된 이런 단위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서로 약속을 한 그런 단위를 우리가 국제 SI 단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떤 책을 사거나 그런 경우에 그 책에 국제 표준 SI 단위계를 준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추세가 모든 물리량들에 대해서 SI 단위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냉동공학에서 중요한 온도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차가우냐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섭씨 온도계가 되겠고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섭씨 온도계를 만듭니다. 기준점은 표준 대기압상에 물의 어는 점인 빙점을 0도씨 그리고 물이 끓는 B점을 100도씨로 잡고 100등분을 한 온도계를 우리가 섭씨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씨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씨 온도계는 파흐렌하이트라는 사람이 표준 대기압상에 똑같은 기준의 물의 어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을 180등분한 온도계를 우리가 화씨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씨 온도계는 물의 어는 점이 32이고요. 물의 끓는 점이 212가 되겠습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기준점은 같지만 이 각각의 온도를 계속 온도를 낮춰 보는 겁니다. 계속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마이너스 온도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분자 운동이 정지되는 절대 온도 0, 즉 바닥 온도, 온도가 계속 내려갈 수가 없는 바닥 온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셀시우스 온도계로 재봤더니 자연계에서 가장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셀시우스 온도계를 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켈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K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계는 마이너스 273도를 0으로 기준 삼았기 때문에 섭씨 온도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켈빈 온도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를 가지고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니까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는 그 기준점이 화씨 온도로 봤을 때 마이너스 460도 F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랭킨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따서 R자를 붙여서 랭킨이라고 읽고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해 주어서 랭킨 온도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온도계를 우리가 절대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라는 물리량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은 당연히 대기압상의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섭씨는 물의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 화씨는 물의 어는 점이 32도 F, 끓는 점이 212도 F. 대부분 화씨 온도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섭씨는 우리나라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섭씨는 100등분을 한 반면에 화씨는 180등분을 했기 때문에 섭씨 온도 한 눈금은 화씨로 봤을 때 약 100분의 180, 즉 1.8 눈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씨 온도로 변환을 할 때 도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을 하려면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이 32도 F이기 때문에 32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 한 눈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씨 온도로는 1.8 눈금이기 때문에 1.8, 즉 5분의 9가 되겠죠. 5분의 9를 섭씨에다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씨 온도를 뭘로? 화씨 온도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압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라는 단위는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것을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0도씨 표준 중력, 지구상에서 9.8066 메타퍼세크 제곱 상의 대기압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구상에 살면 우리가 항상 대기압의 압력을 받고서 살게 됩니다. 이 대기압을 측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측정한 사람이 토리첼기라는 사람이죠. 토리첼기라는 사람은 큰 수조 안에 액체 수온을 집어넣고 수온 속에 긴 시험관을 넣습니다. 긴 시험관을 화살표 방향으로 세워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 놓아 보니까 가득 차 있던 수온이 조금씩 자중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어느 일정 수면에 정지해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부분에 수온 표면에 일정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온을 시험관 위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수온 자중, 수온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자중에 의한 압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바깥에서 미는 압력, 기압과 수온 자중에 의한 압력이 같아지게 되면 수온주 기둥의 수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토리첼리는 이 높이를 재봤습니다. 높이를 재보니까 이 높이가 76cm, 760mm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의 영어 약자를 따서 atmosphere의 약자를 따서 1a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atm이라는 값을 우리가 수은주 기둥으로 760mm다. 수은주 기둥으로 76cm다. 수은이 아닌 물 기둥으로 하면 10.33m이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SI 단위계인 파스칼, 뉴턴 퍼 제곱미터로 산정을 하면 101325 파스칼이 됩니다. 이때 이 수치가 상당히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바라는 단위를 갖다 놓습니다. 바는 10의 5승을 말합니다. 10의 5승 파스칼을 우리가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약 1.013바가 1at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6승을 메가라고 해서 파스칼 앞쪽에 M자, 대문자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1 메가파스칼이 약 1atm입니다. 파스칼 앞에 K자를 붙이게 되는데 K자는 10의 3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 킬로파스칼이 1atm이고요. 흔히 쓰고 있는 중력 단위계, 공학 단위계로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로 보면 1.0332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미형식 단위계로 보면 약 14.7 psi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압력 단위를 파운드 펄스 퍼 제곱인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공학 단위계로 보면 1kg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를 우리가 1at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at와 1atm은 다릅니다. 1at는 단지 1kg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를 1at라고 하고 1at를 미형식 단위계로 보면 14.2 정도 psi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atm이 수치상으로 각 단위마다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60mm 수은주, 0.1 메가파스칼, 101 킬로파스칼, 1.0332 kg 퍼 제곱센티미터. 물 기둥으로 하면 10.33m, 약 1.013바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기압을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게이지를 가지고 재게 되겠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을 살펴보면 표준 대기압,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압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0으로 기준을 잡아서 재는 그런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기 압력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압력계에서 읽는 압력 그 값이 바로 게이지 압력이고요. 게이지 압력은 뒤에 단위 뒤에 바로 G자를 붙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AT 1kg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 AT 뒤에 G자를 붙이고 킬로파스칼 뒤에 라지 G자를 붙이거나 이렇게 G자를 붙이면 게이지 압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0으로 기준하여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압력, absolute pressure이기 때문에 absolute라는 약자를 따서 단위계 뒤에 ABS 혹은 A 혹은 가로 열고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절대 압력은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이 존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이지 압력을 절대 압력 으로 환산을 하려면 대기압을 더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진공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냉동에서는 냉동 배관 내에 시스템 내에 냉매를 충전해야 되는데 냉매만 순수하게 충전을 하려면 배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체, 공기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체, 모든 물질이 제거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빈 공간, 그것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며 단위는 밀리미터 수은주 뒤에 바큐움에 진공이라는 영어 약어를 붙이게 됩니다. 혹은 V, 혹은 VAC 이렇게 뒤에다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압력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대기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의 압력을 1atm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1atm을 우리가 측정을 해봤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측정을 해서 760mm 수은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압력을 재는 것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대기압이 0이지만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공기가 얼만큼 없느냐의 정도로 재는 그런 압력을 우리가 진공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아무것도 없는 완전 진공인 상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진공인 상태, 바닥, 아무것도 없는,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압력을 잴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재는 압력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압력 A는 당연히 이만큼의 대기압 ATM이 되겠죠. 대기압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쟀던 게이지 압력을 더해줘야지 우리가 절대 압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량은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어떤 에너지냐 하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열이 되겠고요. 그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은 열량에 따라서 그 물질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량에 대한 단위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단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적인 물질이 되는 것은 바로 표준 대기압 하에서의 순수한 물이 되겠습니다. 물 1kg을 온도 변화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kcal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로리라는 단위로 열량을 우리가 많이 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1BTU라고 나와 있는데 BTU의 의미는 브리티시, 영국이죠. 영국. 브리티시 서머 유닛. 그러니까 영국 열량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열량 단위 1BTU. 1BTU는 미형식 단위계로 봤을 때 표준 대기압 하에서의 순수한 물은 같지만 1파운드죠. 1파운드를 도C가 아니고 도F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하고요. 킬로칼로리와 1BTU의 질량과 온도 단위를 조합을 해서 1CH라는 열량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표준 대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 1파운드를
파운드를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CHU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약 1kcal는 3.968 BTU가 되겠고요. 2.205 CHU가 되겠고, SI 단위계에서의 1의 단위죠. 1의 단위. 1의 단위로 보면 4.2, 약 4.2kJ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1kcal는 4.2J이다. 혹은 427kg per m이다. 라고 이렇게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27이라는 이 수를 1의 열당량 혹은 427분의 1을 열의 일당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죠. 1은 열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고 열은 일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한 사람이 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에너지 단위를 줄이라고 읽고, 그리고 쓰는 것은 J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kcal가 약 4.2kJ이다. 그리고 미형식 단위계로는 약 3.968 BTU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열과 비열비입니다. 어떤 물질을 1kg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각 물질마다 1kg 1도씨 높이는 데에는 열량이 다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비열은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량 단위를 물 표준대기압상에 물 1kg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열량을 1kcal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의 비열은 물 1도씨, 1켈빈, 1도씨 높이는데 1kg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가 되겠습니다. 물에 비해서 얼음 같은 경우에는 약 절반의 열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수증기는 약 0.441 kcal가 필요하고 1kg 1도씨 높이는데, 공기는 0.24 kcal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열에는 어떤 비열들이 있을까요? 비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압 비열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적 비열입니다. 말 그대로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한 그런 환경에서 잰 비열이 값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적 비열은 부피, 최적이 일정한 상황에서 그 물질의 비열 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정적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을 우리가 비열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력학적으로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적 비열이 정압 비열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항상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이 1보다 큰 값이 되게 됩니다. 이 비열비 값은 냉동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비열비가 큰 어떤 기체를 예를 들어서 압축기로 압축을 하게 되면 비열비가 클수록 압축기에서 압축한 토출가스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비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비열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현열과 잡열에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열을 받으면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상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열이라 함은 감열,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ensible,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시적인. 뭘 보냐면 온도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는,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현열이 전달이 됐느냐라고 우리가 현열량을 계산을 할 때에는 열량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지만 비열 값을 알고 있다면 1kg이 아니고 2kg이다. 그러면 당연히 질량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도씨 높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도 높인다. 그러면 온도 차이만큼을 곱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는 열량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열을 Q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를 곱해주어서 우리가 현열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해 주었는데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열을 계속 받고 있는데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에만 열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잡열 혹은 수문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잡열과 수문열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0도씨의 얼음 1kg을 계속 열을 가해 주었더니 계속 0도씨를 유지를 하면서 0도씨의 물이 100% 될 때까지는 0도씨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 받은 열을 계산해 보니까 다 녹을 때까지의 열을 계산해 보니까 약 80kcal다. 1kg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량이 80kcal다 라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값이죠. 그것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kg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kg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잡열량 실험값은 1kg의 값이니까 질량만 곱해주면 우리가 쉽게 잡열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열과 잡열에 대한 메커니즘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0도씨의 물, 응고잡열, 0도씨의 얼음, 융해잡열은 79.68kcal/kg입니다. 100도씨 수증기의 응축잡열, 100도씨 물의 증발잡열 539kcal/kg입니다.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값이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0도씨의 얼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열을 받아서 100도씨의 증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얼음 1kg이 열을 받게 되면 0도씨의 물 1kg이 되고요. 0도씨 물 1kg이 100도씨 물 1kg이 되었다가 100도씨 물 1kg이
100도씨의 증기 1kg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첫 번째의 과정을 우리가 잠열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고 상변화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했기 때문에 잠열 변화라고 하고, 그 잠열을 우리가 융해 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0도씨의 물, 100도씨의 물로 변화했는데 물, 액체 상태로 상태는 변화가 없고 온도가 0도에서 100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100도씨 물이 100도씨의 증기로 변화했을 때는 100도씨라는 온도는 일정하고 변화가 없고 물이라는 액체 상태에서 증기라는 기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열을 우리가 잠열, 그 중에서도 증발 잠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1번과 2번과 3번으로 이렇게 과정으로서는 열을 어떤 물질이 받는 과정들을 살펴봤다면, 반대의 과정은 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을 버려야지, 잃어버려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수증기가 열을 버리면, 100도씨 수증기가 열을 버리면 100도씨 물로 응축 잠열량, 기존의 증발 잠열량만큼 열을 버려야지 100도씨 물이 됩니다. 또 열을 버림에 100도씨의 물이 조금씩 열을 버리기 시작하면,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0도씨의 물이 될 때까지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열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똑같은 온도는 같지만 액체가 고체로 변화하면서 버린 열을 우리가 응고 잠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열을 받는 부분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고체가 얼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현열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0도씨에서 얼음이 이만큼이었는데 조금씩 얼음이 없어지면서 얼음이 물로 변하게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100%의 물이 될 때까지는 0도씨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융해 잠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다시 0도씨의 물은 계속 열을 받으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씨의 물이 되게 됩니다. 100도씨의 물은 열을 받으면서 갈수록 물이 없어지고 상변화를 통해서 수증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마지막까지 다 수증기가 되겠죠. 이렇게 증발 잠열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상변화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심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자, 처음에 아주 낮은 고체의 얼음은 이러한 기울기, 가파르기를 통해서 0도씨의 얼음이 됐습니다. 반면에 0도씨의 물은 완만한 가파르기를 통해서 100도씨의 물이 됐습니다. 즉,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온도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그리고 비열이 작은 얼음은 조금만 열을 주어도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우리가 유심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열과 잠열에 관련한 잠열 변화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 상태에서 열을
우리가 받으면 그 물질은 상변화가 일어날 때 열 받으면 액체가 되죠. 이때 우리가 융해잡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액체가 다시 계속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되면 우리가 기화잡열, 증발잡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체는 열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버리면 고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이 고체가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승화잡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기체가 열을 버리면, 잃어버리면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액화잡열, 응축잡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냉동기에서는 응축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액체가 계속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열을 잃어버려서 상변화가 일어나면 고체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응고잡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일과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에너지의 단위를 우리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의 단위를 우리가 줄을 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1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고 1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줄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단위가 줄이 되겠고 J라고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1kcal는 약 4.2kJ이 되고요. 공학 단위로 보면 427kg/m가 1kcal에 상하는 에너지 값이 되겠습니다. 1은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1kcal라는 것을 1로 환산했을 때 427kg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1m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kcal, 열로 보면, 그리고 1 단위로 보면 4.2kJ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동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공부했듯이 1에다가 시간의 개념이 추가가 되면 바로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파워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동력 단위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위가 바로 와트입니다. 와트 단위를 제일 많이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와트 이렇게 읽고 표시할 때는 W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나 이런 부분들 몇 와트짜리냐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은 몇 촉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단위가 바로 이제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의 3승해서 1kW, 1000W죠. 1000W는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kcal/h이고요. 영국식 마력으로 1홀스파워는 641kcal/h이고요. 1ps 국제 마력으로는 632kcal/h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몇 kcal/h인지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열 전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전달은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컨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이 물체 내부에서 분자의 이동 없이 온도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 전달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체 물질에서 이루어지는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전도상에서 전도의 그런 형태로 잘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열전도율, 열전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의 고체 물질의 양단의 거리가 1m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양단의 온도차가 1도C 온도 차이가 일어나고 있고요. 1m 떨어져 있을 때 1시간 동안에 양단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얼마만큼의 열이 전달되느냐라는 정도를 우리가 열전도율, 열전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마다 다 다르겠죠. 대부분 구리라든지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열전도율, 열전도도가 상당히 좋고요.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고체 물질들은 열전도율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열전도율이 상당히 낮은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우레탄이라든지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열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열 전도율이 상당히 좋은 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 교환기 재료로 쓰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열이 잘 전달이 되려면 열 전도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열이 전달되는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이 잘 전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양단이 떨어져 있는 두께라고 보면 되겠죠. 고체로 보면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열이 잘 전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양단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이 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도에 관한 열 전달되는 양을 이렇게 우리가 공식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이 법칙을 우리가 퓨리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 전달의 두 번째는 대류, 컨벡션이 되겠습니다. 컨벡션은 고체 벽면에 온도가 다른 유체가 서로 접촉하고, 이 접촉하는 이 유체가 유동을 하게 되는데, 유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열 전달 중에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체 표면이 있으면 이 표면에서 바깥에 있는 유체, 액체나 기체, 유동이 있는 물질에 열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액체나 기체의 유동에 의해서 이 액체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열이 어떤 도체 표면에 열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류에 열이 전달되는 열 전달량, 이 Q 값은, 열이 전달되는 양은 유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렇게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유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유속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값인데, 이것을 우리가 열 전달율 혹은 열 전달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 전도도 열 전도율과 좀 다르게 지금 보면 고체 표면과 유체 간의 온도 차이가 1도씨 온도 차이가 날 때, 이 고체 표면과 유체가 접촉하는 이 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열이 전달이 되느냐라는 정도로 우리가 열 전달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량, 대류에 의한 열 전달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전달의 복사, 컨벡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컨벡션이 아니고 라디에이션이죠. 라디에이션, 제가 잘못 썼습니다. 라디에이션 복사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을 전달하는 중간 물질, 매개체가 없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적외선이라든지 혹은 가시광선이라든지 이런 전자파인 열선의 형태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되는 열의 양은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쪽적인 이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열이 전달되는 이 양은 당연히 열을 발산하는 열을 발산하는 뭐 예를 들어서 흑체와 같은 태양이나 뭐 이런 물질이 있다면 태양의 곁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그 표면 온도의 사승에 비례하는 값으로 열이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동톤과 제빙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냉동톤에 관련된 이런 단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몇 킬로칼로리 퍼 아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값이 너무나 커지게 되는 거죠. 뭐 몇십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단위가 필요하게 되니까 큰 단위에 대해서 냉동에 관련한 큰 단위, 톤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냉동기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0도씨 물 1톤 1000kg이죠. 1000kg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들려면 열을 제거해야 되겠죠. 열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1냉동톤, 한국 1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구해보면 1RT는 1000kg이고 1kg이 아니고 1000kg이고 1kg에 0도씨 물, 0도씨의 얼음, 응고, 융의 잠열은 79.68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kg이니까 1톤이니까 1000을 곱해줘서 1시간이 아니고 24시간 동안이니까 1시간당 몇 킬로칼로리냐 하려고 하다 보니까 24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3320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3320킬로칼로리를 우리가 1RT라고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1냉동톤은 3320킬로칼로리 퍼 아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를 하루 0도씨의 물 1000kg을 0도씨 얼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열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형식 단위계를 쓰기 때문에 1000kg이 약 2000파운드 그리고 온도가 0도씨가 아니고 32도 F 이런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미국 USRT 1 냉동톤은 3024kcal per hour가 돼서 한국 냉동톤 1RT보다 약간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빙톤은 냉동톤과 달리 얼음을 만드는 부분에 우리가 제빙톤이라는 큰 단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도씨 물 1000kg을 24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9도씨 얼음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열량을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을 총열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1.2를 곱해줬죠. 이것은 뭐냐면 안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빙 과정에서 열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거해야 할 열량보다는 더 많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로 20%를 하다 보니까 1.2를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제빙톤은 냉동톤과 달리 더 크죠. 훨씬 더 5459kcal per hour이고요. 약 1제빙톤은 RT로 보면 1.65RT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냉동기초연력학에 관련해서 우리가 냉동공학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물리량, 온도, 압력, 열량,
비열, 현열, 잡열, 그리고 동력이라든지, 그리고 열이 전달되는 방식, 전도, 대류, 복사에 관련된 것, 그리고 큰 냉동공학에서의 단위, 냉동톤, 제빙톤, 이런 부분들을 용어 정의와 함께 단위에 관련해서 알아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암기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냉동 기초 연력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냉동 기초에 관련된 냉동 방법이나 그리고 냉동 방식, 그리고 냉동의 기초적인 어떤 요소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깊고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용어나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좀 친근감 있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만 이렇게 공부하시고 읽고 넘어가시면 추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많이 친근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